안녕하세요. 세라 이사부 이세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피 또는 목 또는 귀 이런 쪽에 중기,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대체로 약물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약물 처방으로 잘 되지 않는 또는 재발하는 경우, 특히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위가 좀 흔한데요. 이 환자도 염증이 생긴 상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땡땡땡 고약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조선시대 말 그쯤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살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아직도 그 고약이라는 거를 붙이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시커멓게 된 부위가 고약이라는 것인데, 고약의 원리가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의 피부를 약물로 녹이고 그 녹인 자리를 통해서 고름이 빠져나오게 해서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물론 현대의학적인 기술이 없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지금 좀 전에 붙인 환자를 보면 우측에 동그라미 친 곳에 하얀색 고무 같은 것이 있고요. 이 고무 같은 것이 절개 배농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아서 염증이 발생하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위,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는데 화살표로 보여주는 부위, 그렇게 하면은 배농술이라는 걸 할 수뿐이 없는, 그리고 배농술만 하면 완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완치가 되더라도 유병 기간이라고 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물, 주사, 고약 이런 거보다는 자꾸 재발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통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수술 당시의 마취, 그리고 수술 후의 통증, 흉터, 그리고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근의 손상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절개를 최소화하면 환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흉터를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면도를 하게 되면, 특히나 머리 쪽에 면도를 하게 되면 좀 보기가 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면서, 그러니까 면도를 안 하면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별다른 부작용도 적고, 또 농양, 고름, 통증, 냄새 이런 것으로부터도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랜 동안 심하게 돼 있으면 모발의 손상이나 흉터를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고 나면 보다 나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이라는 조금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도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없죠. 그래도 흉터를 최소화하고 상처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합병증을 재발이나 출혈,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완화해 준다면
환자들이 충분히 외과적인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 머리나 목 주변에 많이 오게 되고 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전 주변의 모발들이 다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사진에 있는 환자는, 동그라미 친 영상에 있는 환자는 다른 부위의 다발성 표피낭으로 제가 치료를 했었던 분이고, 이제 여름이 지나서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염증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수술 후 3일 정도 지나서 완치되고 또 일상생활에도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이제 보이는데요. 머릿속 안에 있는 분들이 모낭염, 표피낭, 통증, 농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털이 빠질 것을, 모발이 빠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좀 전에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부위가 수술을 한 이제 염증이 생긴 부위고요. 그 염증 생긴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환자는 뭐 방금 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상처만을 남긴 채 치료가 가능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합병증이 생기면 좀 더 길어지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실밥도 뽑고 샤워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뭐 일부 환자들은 진물이 좀 나면서 치유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세안, 목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술 후 2, 3일 지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상처가 아물고 나면 적절히 실밥을 제거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질환들은 녹는 실로 봉합을 할 수 없습니다. 녹는 실로의 봉합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는, 녹지 않는 실로 수술,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수술 후 3일차 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밥을 뽑았습니다. 상처가 작고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봉합살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샤워나 머리 감는 것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반복해서 염증이 생기고 같은 자리에 생기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라면 그거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요. 또 수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수술을 안 하고 고통받는 이익보다 더 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선택은 가능하면 의사가 선택하기보다는 환자들이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면 서로 별로 후회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의 선택이 될 것이다 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